일본에서 최고 인기를 자랑하는 기동사 건담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2026년 5월 15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2029년 건담 50주년을 위한 발표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발표 시점은 2026년입니다. 왜 3년이나 빠른 시점에 발표를 한 것일까요? 미리 발표되면 50주년 깜짝 이벤트의 여운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엔 주목되는 소식을 바탕으로 왜 굳이 지금 50주년 이야기를 하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50주년 기념 영상인 소년과 건담, 또 하나는 초대 작품인 기동사 건담의 리마스터입니다. 기획 영상인 소년과 건담은 건담과 생애를 함께한 한 소년의 일대기입니다. 한 소년이 건담을 접한 후 자신의 아이, 손자와 함께 계속 건담을 즐긴다는 설정은 마케팅이 생애주기적으로 이어지는 건담과 맞는 것이며 50주년을 기념하기에 적합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성면에선 작품별로 확실하게 나누어진 건담팬의 성향을 보여주기도 하죠. 아버지가 아들이 보는 지건담을 보고 아연 실색했지만 손녀가 보는 새로운 건담을 보고 납득하는 과정, 그리고 전 세대가 요코하마의 건담을 보고 공감하는 과정은 새로운 건담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올드 팬들이 서서히 적응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다른 건담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들은 건담이란 하나의 테마로 묶여있음을 훌륭한 퀄리티의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며 팬들을 납득시켰죠. 다만 이렇게 완성도가 훌륭함에도 일부 팬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해요. 아이와 손자가 건담을 함께 본다는 점이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 가족이란 부분에서 반발이 일어났는지 한번 짚어보자면 일본에선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면 취업길 자체가 막혀버리는 구조죠. 그런데 거품 경제 붕괴 이후 기업의 채용을 줄이면서 계약직조차 되지 못한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었고,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방 안에 틀어박히는 히키코모리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1700만 명에서 2000만 명에 달하고 일본에서 이들을 로스제네, 로스트 제네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수입이 불규칙적이니 결혼도 힘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본의 50대의 미혼율은 무려 60.4%에 달합니다. 50세 정규직 남성의 미혼율인 19.6%와 상당히 차이나는 수치죠. 그래서 일본에서 가족이란 소재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2014년엔 시나노 마이니시 신문사에서 가족은 귀찮은 행복이다 라는 가피문구를 내서 많은 공감을 받기도 했지요. 일본의 리서치 회사인 스마트 앤서의 조사에 의하면 50대 이상 남성 응답자의 42%가 건담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기획을 너무 1차원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린이를 위한 완구회사가 50대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극히 최근 사례이기도 하니 소소한 해프닝 정도로 볼 수도 있겠네요. 또한 인터넷 여론이라는 것이 반발하는 목소리가 찬성보다 훨씬 크게 들리기도 하니 그게 전부라고 이해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겠죠. 여하튼 훌륭한 퀄리티의 연대기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50주년인 2029년에 퍼스트 건담의 리마스터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발표에서는 색 조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니 기존 작화와 더빙은 유지하면서 색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 추측되는데, 일반적으로 50년 전 작품이면 아예 다시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왜 굳이 색 조정 수준의 리마스터를 하는 걸까요? 아마 이유는 과거의 경험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1979년에 만들어진 퍼스트 건담은 이후에 여러 차례 다시 만들어졌지요. 우선 81년엔 토미노 감독이 TV판을 편집한 후 작화를 대폭 수정하고 보강한 극장판을 제작했고, 2000년엔 20주년 기념 DVD를 만들면서 원작의 성우진을 불러 5.1 채널로 새로 녹음한 특별판을 냈습니다. 이때 일본에선 DVD 붐과 함께 서라운드 붐이 일고 있었죠. 극장판이 완성도가 부족했던 TV판을 보완한 버전이라면 특별판은 바뀐 음향 환경의 변화에 맞춰 새로 녹음한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판이 성우의 나이든 목소리나 어색한 효과음 등으로 인해서 평이 별로 좋지 않았고, 이에 반응이 좋지 않자 반다이는 2007년에 원작 극장판 DVD를 따로 발매합니다. 이렇게 토미노 감독이 직접 감수한 세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재밌는 건 모두 원작자가 직접 감수했음에도 각 작품의 팬들이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DV판이 최고다, 극장판이 최고라고 우기는 식으로 말이죠. 여기에 퍼스트 건담의 또 다른 아버지로 불리는 야스히코 요시카즈가 제작한 만화 디 오리진, 2022년에 공개된 영화 쿠크루스 도안의 섬까지 포함하면
퍼스트 건담은 이미 여러 차례 리메이크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파벌이 생겨서 서로 악귀처럼 싸우는 장르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럼에도 퍼스트가 계속 다시 만들어진 이유는 건담의 시초라는 상징성을 넘어 거대한 팬층을 가진 우주 세기의 원점이기 때문입니다. 반다이는 지금 유시네스트 100이란 프로젝트로 우주 세기 100년 이후를 상품화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원점인 퍼스트 건담이 디지털 작화에 익숙한 젊은 시청자에게 낡게 느껴진다면 우주세계의 확장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 만들면 디오리진처럼 원작의 팬들의 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존 팬이 봐도 위화감이 없고 새로운 시청자가 봐도 낡아 보이지 않는 그 최대한의 접점이 색 보정 리마스터인 거죠. 게다가 리마스터라면 기존 더빙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 특별판처럼 성우 목소리가 다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신기동전기 건담 윙의 새로운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고 인기 시리즈인 시드의 신작 시드 프리덤 제로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건담 윙은 90년대 해외 팬층을 폭발적으로 늘린 작품이고 시드는 2000년대 혜성처럼 등장해서 건담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즉 앞으로는 완전 신작만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팬층을 같이 끌고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퍼스트 건담이 첫 방영된 날짜인 4월 7일을 건담의 날로 정하고 2027년부터 전 세계 팬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대규모 글로벌 이벤트 건담콘과 일본 각 지역의 축제와 연동되는 건담 축제 프로젝트를 말하는 거죠. 이는 건담을 작품이나 프라모델만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문화 행사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대체 왜 50주년 이벤트를 지금 발표한 것이며 그 목적은 대체 무엇인가? 저는 건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이 마지노선이기 때문이죠. 이유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째, 기대감을 만드는 것. 어벤져스 10주년도 스타워즈 기념 프로젝트도 몇 년 전부터 선제 발표를 했지요. 반다이도 마찬가지로 팬들의 기대감을 쌓고 굿즈, 콘텐츠 이벤트 소비를 분산시키는 것이 수익 극대화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죠. 29년에 발표하면 한 번 팔 수 있지만 지금 발표하면 매년 강조하면서 상품을 팔 수 있으니까요. 둘째, 완구 개발 시간 확보입니다. 애니메이션 신작은 발표부터 공개까지 통상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지금 발표해야 50주년에 맞출 수가 있고 팬층의 반응을 보면서 상품을 개발하고 보완할 수 있죠. 선행 사용의 반응을 보고 뒤늦게 시드 질코크 프라모델을 개발한 것처럼 말이죠. 즉 50주년엔 팬들의 반응을 미리 보고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셋째, 팬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퍼스트 건담의 리메이크는 팬층에게 아주 예민한 사건이죠. 이런 상황에서 완성 직후 발표하면 팬들의 반발이 클 수도 있으니까 3년의 시간을 두고 팬들을 설득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작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겠죠. 달리 말하면 색 보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강하다면 일부 장면은 새로 그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넷째, 경쟁작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몇 주년 비즈니스에 올인하고 있고 일본은 특히 그 정도가 심합니다. 슈퍼 전대, 에반게리온, 마크로스 등 퍼스트 건담과 팬층이 겹치는 경쟁 IP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게다가 이중 일본은 올해가 30주년이라 팬들의 관심을 말 그대로 다 빨아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팬층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 먼저 깃발을 꽂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의 바탕에는 더 근본적인 위기감이 깔려 있지요. 왜 문제의식이 강하냐? 지금 건프를 사는 주소비 계층이 너무 나이가 들었거든요. 그들은 조만간 다가올 정년을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는 연금에 의지하면서 버텨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반면 지금 현재 강력한 소비력을 가진 세대는 건담을 잘 모르거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즉 지금 상황에선 건프라만 팔면 시장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현재 스트리밍 시대가 되면서 광미디어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또한 대여점도 줄어가기에 애니메이션만으로 낼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올리면 많이 보긴 하겠지만 그만큼 단가는 줄어들기 때문이죠. 즉 애니메이션과 건프라만으로는 앞으로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체험형 이벤트나 오프라인 이벤트는 객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즉 디즈니와 닌텐도가 테마파크로 수익 구조를 다각화한 것처럼 반다이도 건담을 단순 완구 IP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키우려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 체험 수요가 폭발한 것도 이 전략에 힘을 실어줬지요.
특히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문화 콘텐츠 관광의 수익성이 입증되고 있어요. 건담 축제 프로젝트가 기존의 지역 축제와 연동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엔 건담의 날 제정이 있지요. 특정 날짜를 기념일로 만든다는 것은 IP를 달력에 박는 겁니다. 매년 4월 7일마다 전세계 팬들이 자발적으로 반응하게 만들면 반대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알아서 화제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되어버리죠. 스타워즈 데이가 매년 5월 4일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국 이번 건담 컨퍼런스의 발표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는 것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애니메이션과 프라모델을 넘어 건담을 하나의 문화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한 마지노선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3년 전이란 애매한 시기에 발표한 거라 생각돼요. 결국은 오래 살아남기 위한 선택인 셈이죠.